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룹 내 지배구조위원회 설치와 적자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진그룹 측이 KCGI의 공개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은 국내 인터넷 뱅킹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어 차별화가 쉽지 않다면서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대신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해외 시장에 영향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전달을 드렸다시피 오늘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좀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산업생산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일단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속되는 중국의 부양책과 더불어서 지난 주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난주에 이어 오늘장도 시장을 뒷받침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의 부진과 반도체 업종의 반등으로 하락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2% 상승한 2124.61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사고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SK하이닉스가 3% 넘는 4%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67,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도 1% 넘는 상승으로 42,7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0% 하락한 695.62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수급사고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론 헬스케어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라제는 상승, 오랜만에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에서 0.43% 상승으로 68,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제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인사말을 드린다면 제가 몸이 좀 더워지고 있어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7년에는 10월 말까지 반팔 입고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남들이 하도 추워 보인다 그래가지고 10월 초까지 반팔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긴팔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와이셔츠 단추를 좀 풀고 하는 걸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사실 좀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조명 받고, 이제 이 모니터 쪼이고 그러면 이제 좀 더운 편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22년째 HTS를 하루도 안 본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파를 많이 쪼였는데 특히 장이 좀 약간 혼란할 때는 더 더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다양한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저녁은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1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주요로 보셨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주말 새에 있었던 뉴스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측면을 보였고 오늘 중국 쪽에서도 지표 발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완화 작용으로 이어간 상황인데요. 자,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와이셔츠 얘기했는데, 비정상 구간이 될수록 이게 좀 더위를 탑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정상 구간에 오면 별로 안 더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상당히 더위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오늘 장 분석해드리고, 좀 다양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1월 말 12월 초 고점 돌파 직전에 음봉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강보합 수준이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음봉 마감했다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2136선이 11월 말 12월 초 고점이었는데 그 직전까지 갔다가 살짝 밀리면서 음봉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하락과 상승이 좀 비탄력적이다. 네, 이게 이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밀릴 땐 덜 밀리고 올라갈 때도 또 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일단 차트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지난 10월 말 저점하고 1월 초하고 거의 똑같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거의 똑같아요. 10월 말이나 1월 초나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120선에서 비교적 상당히 가까운 상태고요. 이번에 코스닥을 보여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달라요. 자, 지난 10월 말에 비해서 1월 초는 나름대로 덜 빠졌죠. 네, 그런데 61선에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하락과 상승이 좀 비탄력적이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이게 원래 시장의 원리예요. 코스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코스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코스피보다 좀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확실하게 내려가거나 확실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탄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전달 많이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방향성이 나타날 때 속도는 느리다.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런데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거나 또 상승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탄력이 더 강화가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 네, 코스피예요. 만약에 지난 1월에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1월 초죠. 이때 그냥 2000선을 한 번 더 깨고 그나마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코스닥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하락의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2000선을 재이탈한 다음에
장대 연봉이 한 두세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하락이고요. 상승일 때도 반대예요. 현재 코스피가 어때요? 지금 여기 라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20선이 훨씬 더 가깝죠? 자, 코스닥 보실래요? 딱 봐도, 대충 봐도 멀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스피가 만약에 120선을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탄력을 더 받을 겁니다. 코스닥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 코스피라고 어떤 때 코스닥을 해야 할까? 좀 혼란스럽잖아요. 왜 혼란스럽냐? 차트만 보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종목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차트를 검색하고 이렇게 찾다 보면 뭐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나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떤 게 우선되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좋아하는 개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뭐 주식 전문가도 있고 증권맨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를 많이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수가 더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코스닥 싹 발을 빼야 돼요. 반대로 확실하게 지수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 베팅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지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가 되겠는데 최근에 그 1월에 여기서 대략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약 대충 계산해도 한 150포인트 간 거예요. 그러니까 1985선까지 빠졌다가 오늘 34선이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은 거의 한 15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는데 요 구간이 저는 뭐 여전히 비정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곡과 변수라고 하는 비정상 흐름 때문에 그런데 이 구간은 첫 번째 먼저 변수가 나왔고요. 두 번째 왜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하는 것을 이 10시 방송에서는 한 20% 전달한다. 20%.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건 뭐 대한민국 개인 투자를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한 30에서 50 정도. 100% 다 전달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밖에 없는 게, 뭐 제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처음에 변수가 발생했고, 두 번째, 왜곡이 나와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61선을 돌파 못하고 꺾일 거라고 봤는데 61선 돌파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120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측이 빗나갔으니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18년 내내 거의 완벽하게 적중을 했어요. 작년 2월 초에는 세계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2월 초에 제가 대세하락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이 잘 이기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는 대세하락에 대한 생각은 0.0001%도 바뀐 게 없어요. 대세하락은 뭐 확고부동합니다. 다만 반등 구간에서 그 시기와 그러니까 기간이죠. 기간과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냐. 요게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한번 꺾였잖아요, 여기서, 그죠? 고점 찍고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거의 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보면 이제 조급증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현물에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자기 멋대로 하방 패팅에 몰빵한 분들이 막 거의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막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결국은 계속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그건 뭐 전 전혀 의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반등의 어떤 시간과 크기가 문제일 뿐이지
내려오는 거는 저는 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유를 다 말을 안 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도 저는 거의 뭐, 그거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게 비정상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특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비정상 흐름이 나온 게 바로 여기였었죠. 12월 하순 여기부터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이때 그 왜곡이 나왔죠. 왜곡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조작이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12월 고점 대비 평균 17% 하락했을 때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작 5.7% 하락했어요.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되죠. 작년에 그토록 미국 지수가 좋으니까 한국도 갈 것이다 그러면서 2300선에서 바닥이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증권사 전문가들 왜 이 대목에서 침묵하냐고요. 그렇게 미국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또 애써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외국 맞다고요. 기간에 2조 원 이상 매수, 프로그램에서 3조 원 이상 매수, 그게 없었다면 정말 우리나라 박살났어요. 이건 뭐 기본이고요. 1900도 위험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1800도 깨질 뻔했어요. 이게 정말 억지로 좀 버텨놓은 거예요, 이게요. 네, 억지로. 그냥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평균 17% 하락했다. 근데 코스피는 5.7% 하락했다는 거죠. 12월 고점과 저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고점과 저점. 이게 12월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그건 비정상이에요. 주식 투자를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들었던 얘기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재축이라면 한국은 감기에 걸리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올라갈 때는 제대로 못 올라가도 떨어질 때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작년에 수많은 증권사와 주식 전문가들이 골탕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2300선에서 바닥을 거의 합창을 했었어요. 여기서 합창한 이유도 전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이 그때 좋았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추세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저점 찍었다가 9월 말까지 계속 갔어요. 그리고 10월 초에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당시 구간이 미국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증권사 전문가들 2300선 전후가 바닥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이 깨져버렸죠. 제 예측대로. 저는 작년에 4월 중순부터 2000선 깨진다고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했었어요. 강연에 다니면서. 그리고 방송에서는 7월부터 얘기했었죠. 근데 결국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뭐 그거는 전혀 제 자신이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신도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왜 이 구간에서 도대체 증권사들은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빠졌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미국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갈 거라고 얘기했던 증권사나 주식연구가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왜 이건 얘기 안 합니까? 정말 빠질 때 안 빠졌다는 거죠. 일단 1차로 여기서 일단 왜곡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월에 구간에서 여기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명해드렸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빠져나오게 만들어. 외국인이나 기관 펀드가 있잖아요. 그 손해본 그쪽에서 전 작업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금요일 방송 여러분들이 브이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실 둘 다 시장에서 버림받은 종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또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금요일 방송 브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걱정을 안 하고요. 제가 2008년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전무가 경력이 이제 올해 21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매니아가 많죠. 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7년, 8년 사이클이었는데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제 해외 시장 코너가 없어졌으니까 여유있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좀 있으니까. 이때도 제가 2007년 가을에 2085선 갔을 때, 2085선 갔다 2050 무너질 때 대세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 마디 구간들, 요 반등 구간들 있잖아요. 이때 항상 문제가 됐어요. 이때. 그리고 한 요 정도 구간.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실, 봄까지, 여기까지는 정말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그 근거가 다 남아있어요. 이 구간에서 대세하락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급락 후의 반등까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넘어갔고, 12월에 뭐라고 했었냐면 1550이 깨진다 그랬어요. 근데 3월에 제가 12월에 뭐라고 전망했냐면 3월에 1550이 깨질 것이다. 근데 1537까지 깨졌어요. 실제로. 제가 시점까지 다 적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이때 올라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평택촌놈은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욕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바로 이 구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갖고 지수 1000 깨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들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이게 반등이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때 사방에서는 뭐 2,500은 양반이고요. 3,000, 4,000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근데 1,800선 넘어가면서 1,900선까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000 깨진다 그랬어요. 저더러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혼자 적중했습니다. 왜? 1000이 뭡니까? 900선이 깨졌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구간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바로 내일부터 쭈르고 밀릴지 더 반등 나올지 100% 저도 장담 못합니다. 왜?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구간에서만 분석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 구간에서는 왜곡과 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석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시나리오,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먼저 내려가는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릴게요.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일단 미국은 기술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했고 더 이상 나올 호재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조작이 지속되는 거죠. 왜? 지금 제가 볼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빠져나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손에 엄청나게 본 삼성전자, 현대차 물렸던 종목 저점에서 추가해서 끌어올려서 빠져나오려고 해서 올린 게 제가 볼 때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한머니 있잖아요. 투기성 한머니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한쪽에서는 손해본 거 많이 하려고 추가해서 빠져나오기 반등 차원에서 올리고 한쪽에서는 한머니가 들어와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센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여기서 뭐 1500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2000선은 또 깨질 겁니다. 그리고 대세하락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바로 내일부터 빠질지 좀 더 반등 날지 이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봐야 돼요. 최소 수요일까지는 봐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보면은 보일 겁니다. 다만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2000선 깨집니다. 또 깨져요. 더 가든 바로 밀리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뒤늦게 하방 배팅을 너무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2008년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적중했어요. 201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도 그때도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저만 적중했어요. 남들 다 2,400, 500 간다 했어요. 저만 2,050선 고점 치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때도
주변에서 다 걱정해 줄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뭐 성격상 아시겠지만 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야비하게 막 이렇게 남이나 헐뜯고 막 이상한 악플이나 들고 그런 짓 안 해요. 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최대한 많아야지 개인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측을 해주잖아요.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요, 제가. 수면제 2개 먹어도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전 노력해요. 근데 예측이 2018년 내내 이렇게 적중했던 저한테 1월에 좀 틀리다고 막 뭐라 그러면 그럼 제가 예측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럼 바로 개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저를 비롯해서 예측하는 전문가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보존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시장 분석 코너가 길었는데 하단 부분은 제가 적당히 시간 조절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교시 시황 분석론 통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장인 만큼 구체적으로 또 학 과장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도 좀 풀어드린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월 말과 12월 초 고점 돌파 직전에 음봉으로 마감한 그 사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하락과 상승의 좀 비탄력적인 모습으로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보셨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유플러스하고 대우조선해양 두 종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유플러스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6% 넘는 상승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실까요? LG유플러스는 뭐 이만하면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감망하고요. 미보유자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1월 하순에 작년에 고점 찍었잖아요. 그리고 10월 하순에 2천 깨지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올해 1월 초죠. 또 2천 깨졌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오고 살짝 반등 시도하다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이 상태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에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가치주에 베팅한다. 절대가치주는 뭐다? 통신업, 전기가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똑같이 LG유플러스 추천해도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추천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에 LG유플러스를 추천하거나 샀다. 이거는 주시장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무슨 절대가치를 추천하고 삽니까? 여기서 한 거는 말이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방송 내용이 길어지죠?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진짜 상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세요.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나 주식연구가나 2017년에 어쨌든 LG유플러스를 매수하거나 추천했다면 이거는 주시장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 왜 이걸 추천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갔었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세 하락이 시작했잖아요. 밀렸을 때 그때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이거는 욕심내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인데 이것도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조금 더. 중장기 홀딩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감목인데 왜 그러냐.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라인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다중고점 형태로 왔거든요. 마지막 이제 한번 뭐랄까요. 좀 몸부림이라고 좀 보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던지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 따라잡지 마세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연초에 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초.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이거 빠져나오기라고 확신해요.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확신한다고요. 이 조선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약간 단계가 좀 떨어지는 판단이에요. 주식은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동성. 여러분, 지수가 대폭락장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이라고 안 떨어지던가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주가 반등 나오니까 앞으로 조선업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고 수주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기서 유동성이 사라지면 결국 또 떨어진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U+였습니다. 일단 공공재 개념으로 도시가스업에 대한 부분과 이 통신업에 대한 부분 이전 시간에도 함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 좀 지켜보자 관망에 대한 의견도 역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관심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함께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 관망하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시간에 2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 내용 전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 또 교육적인 부분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2교시는 어떤 내용을 좀 배워볼까요? 네, 제목이 시황 분석 중요성과 개인의 매매 패턴입니다. 시황 분석은 수급 분석의 중요도가 가장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황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수급 분석, 즉 유동성 분석하는 거예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라고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자,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한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근데 이게 한 6개월 뒤에 이렇게 더 늘어날 거냐, 유동성이 이렇게 더 떨어질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 유동성이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바로 수급 분석이에요. 차트는 후행성 분석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분석에서도 수급 분석을 최우선을 해야 하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지수하고 반대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영원한 숙제예요. 외국인은 지수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5분 능선부터 서서히 매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개인은 최고점 전후에서 매수해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10이라 그러면 이제 8 구간에서부터 10까지 고점 찍을 때까지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래로 또 8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주로 많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폭락장에서 매도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결정적으로 이런 어떤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기관은 딱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제가 차트는 후행성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보조 지표에 따라 다 틀립니다. 틀린데 빠른 건 여기, 늦은 건 여기서 아마도 차트상으로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겁니다. 보조 지표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600선까지 갔던 지수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는 라인을 보시면요. 이때 2250이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2300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2250, 그 다음에 여기는 2300. 그러니까 고점에서 보면 한 대략 한 250포인트. 여기서 한 250포인트 깨졌고요. 여기서 보면 또 한 거의 300포인트 정도 깨진 거예요. 그죠? 차트로 보면은 딱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청자 여러분,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매도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고요. 비중 줄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초에 대세하락으로 선언한 거예요. 결국 그걸 적중시켰죠. 그 덕분에 서울경제TV 시청자들, 이 촌촌 매니아들은 생존하고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해서 적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이 바닥 뭐지 1, 2년 있으면 떠날 거예요. 뭐 주식정보가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솔직히 지겹거든요. 투자회사 만들어서 저도 펀드 운영해서 전 뭐 세계적인 어떤 그 투자 전문가가 더 될라 그래요. 실전 투자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서울경제TV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TV 보시잖아요. 예측하는 사람만 신뢰하세요. 예측 안 한 사람들은 그건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시청자 여러분 장이 아주 나쁩니다. 네,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2000선 깨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비난한 이유가 뭡니까? 2100선 됐을 때 이쯤에서 뭐라고 했어요? 2000이 깨질 수도 있다. 2100선에서 2000 깨질 수도 있다는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그럼 투자 전문가가 아니죠. 그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작년 4월에 얘기했어요, 이거를요. 4월에. 여기서는 2250선 이전에는 대세하락이라고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스피 대세하락 선은 2월 초순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4월 이 구간에 그때 2450에서 2470 왔다 갔다 할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500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 2000선 깨진다 그랬어요. 그 덕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1월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한 게 있지만 결국은 제 시향에 맞습니다. 두고 보세요. 2018년에 저보다 더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적정한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증권사든 뭐 무슨 개인 전문가든 누가 되든 저처럼 예측해서 추세적으로 적정한 사람 있냐고 없잖아요. 이번에도 맞을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요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기를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시황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는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또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응과 매매에 있어서 시황 분석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급 분석의 중요도가 가장 높긴 하지만요, 차트 자체로는 일단 후행성 분석이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차트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현물 분석에서도 수급 분석이 좀 최우선으로 두고 적용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278님의 질문입니다. 파라다이스를 평단가 18,700원에 비중 7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파라다이스는 1% 넘게 빠지면서 18,00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일단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파라다이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학점이고요. 우량주는 가치보다 시향을 우선해야 됩니다. 보통 우량주라고 하면 같이 우선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응 전략을 이분은 특별히 2개를 드렸는데 지수 대세 하락과 중장기 바닥권 매수를 이미 조언했거든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제TV를 보시잖아요.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국어 실력. 무슨 말이냐? 국어는 뭡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게 국어거든요. 네, 요즘 언어 영역이라 그러죠. 제가 원래 전직 국어교수 출신이잖아요. 내 생각과 의지를 어떻게 잘 표현해서 말을 하느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게 역시 이제 쓰기하고 읽기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파라다이스는 가치주다. 다만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거나 안 하는 게 낫다. 대신 언젠가 지수가 대폭 나갈 때 그때 들어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가치주라고 해서 샀습니다. 제가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70% 들어갈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말한 걸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상당히 어리석은 매매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다이스가 가치주가 맞고 되게 좋은 주식이다. 다만 이건 안 하거나 단기 매매하고 이건 언젠가 지수가 대폭 나했을 때 그때 한번 정말 베팅해볼 만한 그럴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치주 딱 그 한마디 그거만 머리에 탁 꽂힌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앞뒤 좌우 이걸 살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은 고집 부려갖고 자기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홀딩하던가 중기 투자하던가 손절하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 내용이 뭐냐면 가치주라고 해서 샀다는 거예요. 제가 미치겠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딱 그 한 단어만 들은 거죠. 자기가 듣고 싶고만 들은 거예요. 왜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가치주 아닌 게 아니라 맞아요. 맞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거는 단기 매매용이지. 왜? 어차피 제가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도. 그걸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지수 대사하락 그리고 중장기 바닥권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조언을 다시 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풀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좀 가격대 라인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882님의 질문이고요. 코오롱을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오롱은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32,25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소폭 손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D학점이고요. 성급한 매수 후에 시간 낭비를 상당히 초래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단기 재매수하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61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61선이 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120선 아래 61선이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럼 추세가 뭐라 그랬죠? 하락입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한 100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121선이 위에 있으니까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의 종목은 5일선이 21선 탈 때 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낭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차라리 다른 거 했으면 좋았잖아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제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죠. 제 방송을 봤다 그러면 여기서는 결과를 떠나서 매수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코오롱에 대한 부분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5% 매도 이후에 단기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4477님의 질문입니다. LNF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5,70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LNF 하락폭이 꽤 큰데요. 3.87% 하락하면서 32,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 손실이 크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작점이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코롱하고 같은 그 얘기예요. 하락 추세형 매매 기법을 원칙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단기 재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F는 C약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먼저 오는 가격대에 정리, 매도 이후에 단기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6623님의 질문이고요. 대원미디어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매수가는 8,600원의 비중은 50%인데요. 오늘장 대원미디어 종가 확인해볼까요? 자, 오늘 대원미디어는 1% 넘게 상승하면서 9,6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신 수익권이신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약점이고요. 정석 투자는 아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프로세스가 합리적이었으면 비약점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즉시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한 조정 시에 매도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현재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시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대가 확실하게 좀 눌렸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배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현재 수익권에서 청산하시고 이후에 가격대 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1965님의 질문이고요. NK를 매수가 1280원에 비중 100% 상당한 비중을 늘리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오늘장 NK에 대한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K는요 8% 넘게 올라오면서 2,190원. 지금 꽤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NK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낮았으면 이분은 A학점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많은 분 같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에 100% 들어갔다 그러면 투자금이 클 수가 없거든요. 비교적 훌륭한 매수점과 가격이고요. 이쯤 되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거는 A약점이에요. 네, 여기서 매수했으면. 자, 이 종목 추세가 뭐죠? 121선이 61선 위에 있죠. 하락 추세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래 동그라미 2개 있죠? 5일선, 21선 탈 때. 근데 이분은 매수한 시점이 어디냐? 이쯤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늦었죠. 만약에 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1번 동그라미에서 매수했거나 2번 동그라미에서 매수했으면 이거는 A약점입니다. 3번에서 했기 때문에 B약점 정도고요. 어쨌든 잘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K에 대한 부분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전략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4505님의 질문입니다. 남화산업을 매수가 10,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남화산업 오늘장은 3% 넘게 밀리면서 8,38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권이신데 학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약점이에요. 이분은 최악이라고 보기도 최선이라고 아닌 그런 어떤 어중간한 매수 가격대인데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15% 매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 라인 좀 잡아드렸는데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한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5348님의 질문입니다. 한독을요. 매수가 3280원에 보유 중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비중은 좀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자, 한독 오늘장의 종가는 2.68% 하락하면서 25,4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D약점이에요. 과정상 위험한 매수 시점과 가격. 그러니까 시점도 문제가 있고 가격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이나 20 정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그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독 같은 경우에는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또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내일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월요일장이었고요. 내일 화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정상적 흐름을 찾으면 하락하는 게 맞고요. 비정상 흐름이 이어지면 상승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예측보다는 대형 구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가 이제 61선 넘어서 120선까지 아직 안 갔잖아요. 위로 갈수록 비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줄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높이면 됩니다. 파생 같은 경우 그래요. 파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생은 위로 갈수록 매도 배팅했던 건 줄이라는 거죠. 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대신 내려오면 차라리 이건 확인해서 추가하는 게 낫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량주가 현재 좋긴 한데 그냥 중소형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늘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아주 심도 있는 중요한 얘기 해드렸었는데 일반인이 못하는 걸 해결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측을 해야 됩니다. 맞든 틀리든. 저는 2018년에 완벽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어쨌든 제 의지대로, 제 예측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평택촌의 예측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만 대응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정상 흐름에 대한 부분은 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정상적인 흐름은 좀 상승에 대해서도 좀 전망해 주셨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구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